네,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장학이 이 임용교육학에 출제가 된다면 나올 1순위가 바로 컨설팅 장학과 멘토링 장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개를 택하자면 컨설팅 장학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컨설팅 장학은 언제 등장할까? 이거 계속 유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출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좀 잘 가물가물해서 아마 출제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출제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장학과 멘토링 장학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컨설팅 장학부터 보자면 정의가 뭐냐면 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이 교원의 의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 장학의 첫 번째 무조건 일단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얘기했죠. 근데 교원의 의뢰에 따라 자기 요청의 속성을 강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교원의 의뢰에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이들이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 의뢰인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조언해 주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장학이에요. 이 장학 정의 안에 컨설팅 장학의 원리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컨설팅 장학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발적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성을 갖춘 요원들이 외부에서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 수업뿐만 아니라 뭐 수업이 문제야? 아니면 물어보는 거예요. 뭐 교수학습 뭐 아이들하고 뭐 래퍼 형성하는 게 문제니?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청하는 거니까 내 학습자 활동 중심 수업도 하고 싶고, 아니면 획기적인 뭐 예를 들면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도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진단해 주세요 하면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컨설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수업도 한번 보고 네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자 해서 수업도 살펴보고,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컨설팅 장학은 이때까지 이전 장학은 다 1회적이에요. 한 번 하고 끝냈어요. 근데 컨설팅 장학 아니에요. 10번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수업은 이렇게 되고 딴 건 이렇게 되고 자주서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자, 네 수업은 이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이 수업 방법 한번 적용해 볼래? 볼까? 그러면은 학생 참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해보니까 수업 잠자는 애들이 좀 낮아졌어.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교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 정도만 했으면 나 정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컨설팅 장학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 멈추고 스톱할 수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학자들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조언해 주는 거예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게 컨설팅 장학인 거예요. 컨설팅 해주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뭐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쓰면 자기소개서나 뭐 생활기록부 컨설팅 해준다. 뭐 이게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알아보고 보완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컨설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학도 컨설팅이라는 거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컨설팅 장학이라고 한 게 등장하게 됐냐? 기존의 장학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존의 장학은 그 지도 차원의 장학이 기존의 교사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학은 교사의 자질보다는 오히려 업무를 증가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장학이 뭐 이렇게 뭐 좋은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 장학들이 교사에게 거부감을 줬고 업무 증가를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학은 무조건 그 교원의 의뢰에 따라 실시하자는 거예요. 둘째, 기존의 장학은 교사 개인의 문제에 의한 필요보다는 학교 장학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교사 개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잘 기획된 교수만을 관찰한 일회성 방식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장학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장학 방식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사 업무 과중, 학교 장학 중심, 개인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과 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자꾸 다른 뭐 수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장학 방식만 자꾸 요구했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안 맞으면 장학은 자꾸 지시와 억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겠죠, 교사가. 그러면 효율성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유롭게 컨설팅을 한번 해보기 위한 컨설팅 장학 실시하자. 이런 등장 배경 아래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 장학은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발성의 원리.
의뢰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일 첫 번째 있죠? 그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 전문성의 원리. 컨설팅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하겠죠. 전문성의 원리. 세 번째, 독립성의 원리. 의뢰인, 컨설턴트, 관리자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다. 예를 들면 이 학교 체제와는 독립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내가 컨설팅 받은 거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거 알아도 뭐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관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그 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도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컨설턴트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선 지시 억압할 수 없어요. 무조건 평등 관계로 가는 거예요. 수업 이 학교 현장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문성. 컨설턴트는 의뢰인의 과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문 조언해 주는 거예요. 지시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문성을 가지고 있다. 한시성. 컨설팅은 기한을 정해서 실시해야 된다. 왜? 왜냐면 컨설팅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문제 해결이 끝나야 컨설팅 장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데 일회적이진 않아요. 한 번만 하자는 게 아니라 기간 안에 우리가 완료를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컨설팅 장악은 없어져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문제 해결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컨설팅 장악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 한시적인 거다. 학습성. 이 컨설팅 장악을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뭔가 그 컨설팅에 대한 그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의견 교환이나 그 과정에서 갖추어야 될 어떤 나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하나 다 배움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장악은 이 6가지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성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된다. 따라서 이 컨설팅은 자기 요청 장악과 그 장악을 포함하는 장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자기 요청으로 시작된다. 전문성의 원리.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 또는 위상에 수반하는 형식적 전문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동료 교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컨설턴트라고 하는 그 직책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이면 안 되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성의 원리. 학교 행정 체계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해야 된다. 그 교장 교감생의 어떤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시를 활동하면서 성과를 보여준다. 의뢰인과 컨설턴트는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의 행정 체계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성과를 보여준다. 독립적 체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독립된 체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꾸 지시와 감독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말은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다음 자문성의 원리. 컨설턴트는 이제 의뢰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컨설턴트의 변화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도 않는다. 의뢰인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문 활동을 한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그냥 조언만 해줘라 이거예요. 옆에서. 결정은 의뢰인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시작과 종결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관계는 여타 장악과 구별된다. 시작과 끝을 컨설턴트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지도와 조언을 해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결국 의뢰인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책임, 그 자율적인 어떤 선택과 책임은 모두 의뢰인이 가지고 있다. 컨설턴트는 자문, 조언만 해주는 것이다. 일시성의 원리. 컨설팅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종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시적이다. 만약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 장악은 다 일회적인 건 아니다. 모든 앞에 장악은 일회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컨설팅 장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실시하되 언젠간 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회적이지 않지만 일시적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학습성의 원리.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학교 구성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과 능력 함량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즉, 의뢰인은 컨설턴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태도는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컨설팅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갖춰야 될 요소들이 뭐가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뭔가 학습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컨설팅 하는 그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컨설팅 장학을 마치도록 하고, 결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컨설팅 장학의 이 원리 6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컨설팅 장학을 마무리하고 멘토링 장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